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친환경 열풍이죠. 최근 들어서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이런 생활용품들 용기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이른바 리필 스테이션 매장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친환경 바람 주식시장에도 불고 있습니다. 자, 지금 꼭 주목해야 하는 종목 저희가 제대로 챙겨왔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 신재생 에너지 훈풍으로 고 성장. 이게 바로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입니다. 자, 이 힌트 듣고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실까요? 자,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은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아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사부님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확인하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사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노란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역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비기 4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의 마지막 월요일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똑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현재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리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계속해서 좀 예측하기 힘든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올 한 해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6월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고점을 높여오다가 6월이 지나면서부터 시장이 좀 힘든 모습 보여줬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좀 영향을 미쳤었죠. 인플레이션 우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반면에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계속해서 좀 예측하기 힘든 시장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한 해
복습을 좀 해보면서 내년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예측해보는 시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서부님, 올 한 해 리뷰부터 내년도에는 좀 투자하기 쉬운 환경이 나타나게 될지 한번 전망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만 끝이 나게 된다면 2021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MC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 올 한 해 어떠한 흐름을 가져갔는지, 증시가 어떠한 흐름을 가져갔고 이후엔 어떻게 될지 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 한 해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분명히 있었지만 최근에 오미크론까지 생겨나면서 거리두기 역시 11월 달에 잠깐 풀렸지만 다시 한번 시작이 될 정도로 경기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상장 주식들은 영업이익을 잘 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그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MC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분명히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 한 해 영업이 굉장히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체감상으로는 지금 썩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좀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경기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수 경기는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 부분이 맞지만 상장 업체들에 대한 영업이익은 사실 오히려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초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번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 전망치는 184조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다수의 업종이 사상 최대치의 실적, 사상 최대치의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정도 성적은 사실 달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실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분기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184조 원의 전망치를 넘었다, 아니다, 못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실제 3분기까지의 실적만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업종들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치를 현재 3분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만으로 사상 최대치의 연간이익을 달성한 업종들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모두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연초의 전망치인 184조 원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에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는 굉장히 놀랍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실적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SK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소폭 어닝 서프라이즈라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간 것은 맞고요. 대부분 다른 종목들 역시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예상하는 실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1분기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실적들과 함께 개인들이 대규모 순매수를 좀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1분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은 약 22조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1월에만 340조 원을 거래를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던 게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월 같은 경우엔 대주주 양도세부터 좀 자유로워진 개인 자금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 자금의 수량, 그러니까 자금의 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올해 연초에 우리나라 지수가 급등했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2분기에는 어땠을까요?
2분기에도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었죠. 6월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막 3,300선 돌파하면서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2분기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증시 고점을 만들었던 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분기 고점 대비로 굉장히 크게 상승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반기 내내 월 단위로 계속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할 정도로 2분기까지도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명 좋은 상승세를 가져갔지만 작년 11월부터 1월 달만큼 그 강한 급등세는 좀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2분기 실적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지만 1분기의 서프라이즈 이후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향을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상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상향한 수치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그 수치를 1분기만큼 크게 상회하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만큼 강도가 좀 강하지는 못했고 상승 강도는 조금씩 약해져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는 사실 증시의 하락이 좀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가 딱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장이 같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7월 달부터 좀 하락을 가져갔고요. 7월부터 11월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5개월 연속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실적 부분에서는 사실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지를 못했고 오히려 전망치보다 약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1분기만 하더라도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향이 되다가 3분기부터는 오히려 이익 전망치가 하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3분기부터 지수 하락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3분기 같은 경우에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니지만 메모리와 관련된 업체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면서 지수 전체적인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코로나 이후에 수급을 이끌었던 개인의 영향력도 굉장히 크게 낮아진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거래 비중이 10월 이후로 60% 아래로 하락을 좀 보였고요. 11월과 12월에서는 월간 단위로 개인은 지금은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자 당연히 거래 대금도 상당히 줄어들면서 지수 자체도 큰 폭의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만 보자면 사실 대규모 IPO가 있었던 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IPO 열풍이 뭐 올해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 작년부터 좀 시작되온 흐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큰 기업들이 상장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SK 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같은 굉장히 대형주들이 IPO에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IPO 투자 열풍이 생길 만큼 굉장히 큰 업체들이 상장을 하면서 시총 자체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10월 이후부터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시총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두 종목이 합쳐서 코스피에서 거의 25%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둘이 4분의 1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새로 상장된 주식들의 비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10월 이후부터는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 대비로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마이너스 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았지만 사실 계좌 자체만 보자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라고 느끼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새로 상장된 그러한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수 자체가 하락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유하고 있는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 오히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상승이 본격적인 상승 방향으로 전환을 했다라고는 조금 말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수출액 증감률, 사실 11월 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기조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서 증감률 자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다. 하락 추세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역 수지 또한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수급적인 요인을 봤을 때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얘기를 했듯이 개인들의 거래가 최근에는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급 공백이 좀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그 수급 공백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메꿔줘야 지수가 강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를 채워줄 가장 중요한 수급인 외국인 수급이 현재는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율 때문인데요. 환율의 흐름상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지수의 긍정적인 방향을 주기에는 지금 상황에선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증시는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EPS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작년과 올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내년의 EPS 전망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EPS가 정말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 성장률 자체가 사실 올해와 작년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증시 12개월 예상 EPS 증감률은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수치를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강하게 상승을 하기에는 수급적인 요건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내년에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EPS 상승률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환율 부분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본격적인 지수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2022년 상반기를 맞기 전에 지금 시점에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정리를 좀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반기에는 수출액 증감률이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 부분은 반도체가 이끌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에 어느 부분이 사실 이끌 수 있을까요? 반도체에서 어느 부분이라는 게 비메모리와 메모리 쪽. 계속해서 우리 사부님이 강조해 주셨던 게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메모리 주목을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악재였던 메모리도 지금 악재가 해소되고 있어서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반도체 같은 부분 사실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 반등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분명히 좋은 모습을 가져간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비중이 워낙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수출액 증감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의 EPS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역시 의미 있는 고점을 상반기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이나 밸류에이션 쪽은 요인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내년 상반기부터는 바닥을 찍고 충분히 다시 한번 좋은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변수로 둬야 될 건 바로 코로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변이가 생겨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변수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충분히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본격 상승의 시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이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잘 정리를 하고 적절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한다면 내년 상반기 좋은 상승세를 가져갈 때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저는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 종목들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가져갈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종목들과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러한 종목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지금 뭐 지수의 상단을 막고 있는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하방을 지지해주는 요인도 뚜렷하게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서로 맞서면서 지수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투자하기 좀 쉬운 환경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자면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들 담아야 하는지는 어디 다른 데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와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오픈 채팅방만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 검색하시고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식 비기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풍력 사업. 자,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재생에너지, 친환경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 이 풍력과 관계돼 있는 종목입니다. 자, 어떤 투자 포인트들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풍력사업 업체입니다. 풍력 발전소는 당연히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정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만 그러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죠. 글로벌 여러 국가들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과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사실 이번에 올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과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국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좀 이 친환경 산업군 전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부님이 누차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업체는 단기에 보는 업체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꼭 봐야 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에도 좋은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내년까지 길게 본다라면 충분히 좋은 수익,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풍력 발전에 대한 부분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업체는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풍력 발전 사업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가 풍력 발전이 설치되어야 되는 예상량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는 시장 성장이 약 17%, 매년 17% 성장을 좀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12%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풍력 발전소 시장이라고 한다면 전세적인 글로벌적으로 현재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가 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7%, 그 이후에는 12% 매년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작지 않은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산업 속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 회사는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야 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런 발전용 사업에서는 투자가 미리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풍력발전소라고 해서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여러 그렇죠. 개를 좀 설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강원도라든지 지나가다 보면 풍력발전소가 막 줄지어서 서 있는 거 보게 되잖아요. 그 네. 커다란 바람개비 같은 네, 거. 맞습니다. 그게 진짜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 만에 그리고 뭐 한 달 만에 만들어지는
규모가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만 실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풍력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GE와 베스타스, 지멘스가 시장의 약 7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과점한 회사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장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미리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늘 제가 가져온 회사가 이 세 회사는 아니고요. 이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회사 중에 GE가 주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현재 베스타스 같은 경우 현재 품질 인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베스타스까지 공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현재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개 업체 중에 2개의 업체에 이 회사가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 회사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에 GE나 베스타스에 어떤 걸 납품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풍력 터빈의 베어링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터빈이라고 한다면 사실 풍력 발전을 봤을 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바람개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베어링은 그 안에서 돌아가는 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풍력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베어링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렇게 제가 사진으로 좀 표시를 해왔는데요. 풍력 터빈 안에서 링으로 적절하게 저 회전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소의 기본은 풍력이든 수력이든 일단 돌아가야지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력 발전, 수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현재 GE에 납품을 하고 있고 점유율이 약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율은 점점점 높아져서 사실 올해까지 4분기까지 봤을 때 점유율은 4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고 점유율도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실적 또한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실적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 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3개 업체 중에 하나인 GE에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져 간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풍력 발전소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 같은 경우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아무나 납품을 할 수가 없겠죠. 이것도 결국에 국가 기관 산업인 건데 여기에 뭐 실력이 검증이 안 된 업체를 함부로 그 라인 안에 끼워 넣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국가 기관 산업이라는 것도 적절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설치가 되면 20년, 30년 그냥 써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보수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설치를 할 때 품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신뢰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풍력 발전소의 부품 납품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 이미 시장에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GE 쪽에서도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그게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베스타스에 부품 공급을 하기 위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다른 업체, 새로운 업체에 진입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게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한 진입 장벽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타스라는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반증하고 있는 것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풍력 발전 시장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상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위를 통해서도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베스타스를 통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실적 성장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스타스와 관련된 매출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위와 베스타스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 상승을 내년부터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미리 매수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풍력 터빈의 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풍력 터빈의 회전 직경, 증가 추이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풍력 발전소 돌아가는 그 크기가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C님은 그 크기가 왜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진입 장벽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 되면서 이 돌릴 수 있는 크기가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결정적인 이유는 해상 풍력 발전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지가 아닌 바다에 현재는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육지가 아닌 바다에 설치하는 이유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람의 세기를 봤을 땐 바다에서 훨씬 더 바람이 많이 불죠. 네, 맞습니다. 바다에 훨씬 더 바람이 좀 세게 불고요. 육지보다는 바다에 설치했을 때 공간의 제약이 거의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풍력 발전소를 설치를 할 때 대규모의 좀 토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토지에 설치를 하게 되려면 그 토지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부동산 문제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비용 문제가 상당히 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설치하는 게 풍력 발전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7배나 강한 7배나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핵심이 바로 해상 풍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육지보다 왜 처음부터 해상에 설치를 안 했을까요? 그 부분이 사실 MC님이 처음에 말씀을 해준 그 이유인데요. 기술의 문제? 네, 기술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가격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다에 설치된다라고 봤을 때 바다 밑까지 고정을 좀 시켜야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생각을 했을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에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도 더 많아지고 있고 풍력 발전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 당연히 베어링의 크기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는 최근에 베트남의 생산 공장에 증설을 했습니다. 어떤 걸 하려고 했냐면 바로 해상풍력 베어링을 만들기 위해서 베트남 공장에 증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육지에 설치되는 풍력 발전보다 해상에 설치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위한 공장을 베트남에 증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에 완공을 해서 벌써 매출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베트남의 공장에 설치를 했다는 것, 어떤 부분이 사실 좋을까요? 글쎄요, 베트남 공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도 좀, 아무래도 절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수출 판로랑도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원가 절감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만드는 것보다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게 됐을 때 약 20% 원가를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를 좀 낮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통해서 다른 업체, 경쟁 업체들과 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은 혹시 어느 시장이라고 생각하시죠? 미국과 유럽이 가장 큰 시장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유럽이 좀 더 큰 시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베트남, 유럽에 수출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베트남에서 수출을 했을 때 운반비가 훨씬 더 저렴하게 들 수밖에 그래서?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에서 유럽까지 5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공장 증설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을 적절하게 공장의 증설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2월에 유상증자 4,700억 원 실시를 했는데요. 이 자금을 통해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유상증자는 이미 끝이 났고 공격적인 투자를 어디에 했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시를 살펴보면 일단 시설 자금에 2,916억 원이 들어가고요. 운영 자금에 1,709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 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로벌 터빈 1위 메이커인 베스타스의 미국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에 풍력 발전소의 타워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 회사는 사실 풍력 발전에 베어링을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타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상 풍력 발전을 봤을 때 풍력 발전의 타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인수한 공장이 글로벌 타워 공장 중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증설만 조금 더 이루어지게 된다면 연간 매출 약 1조 원을 이 공장을 통해서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곳에 투자를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사실 바이 아메리카의 정책의 최대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린 산업,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풍력 타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입을 통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풍력 타워에 대한 관세를 좀 강하게 매기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할 때 그러한 관세 부분이 상당히 큰 악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 직접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부분에서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큰 장점이 또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 업체는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말고 EU가 가장 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르투갈에도 풍력 타워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두 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EU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시장의 이번 유상 증자를 통해서 직접 진출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EU에서 중국산 풍력 타워의 반덤핑을 확정 지은 것인데요. 지난주에 중국산 풍력 타워에 대해서 7.2%에서 19.2%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최대 업체인 타이탄 윈드에 14.4%의 관세를 확정을 시켰는데요. 중국산 타워 같은 경우 이후에 약 3천억 원 규모의 수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약 30%가 타이탄 위드가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관세를 14.4%를 맞다 보니 사실 이제는 수출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업체가 그 물량을 대신할 수밖에 없겠죠. 이 업체는 사실 포르투갈에 이미 EU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분에서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타격을 입는 만큼 오히려 이 종목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판정은 최소 5년간 차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간은 굉장히 큰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제조 공장 라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도 중국의 라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 이 회사도 악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국 제조 라인은 원래 이유양 수출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중국과 그리고 일부 아시아, 중남미 쪽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반덤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포르투갈에 이미 진출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베스타스 공장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포르투갈 그리고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제조 라인에서 이유양 매출이 오히려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2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를 인해서 기존에도 좋았는데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의 한 단계 레벨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좋은 뉴스로 인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업체이고요. 성장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역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업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풍력발전 시장 자체도 성장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점유율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봤고요. 현재 국간 상태 어떤지 열어봐야 되겠죠? 이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글로벌한 실적. 자, 1장 투자 포인트에서 이 종목이 현재 각국에서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왔는데 이게 재무제표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은 5.8% 상승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0.7%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는 실적 상승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풍력발전 시장에 대한 성장 그리고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투자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장은 좀 적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3분기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매출 같은 게 전년 대비 21% 하락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게 59%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준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3분기까지의 실적 성장이 그렇게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실적이 나왔던 이유 당연히 있을 것 같죠.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베트남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증설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기대했던 베트남 공장에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 공장이 봉쇄가 되었습니다. 사실 수주단 물량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이 3분기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법인의 매출액도 3분기부터는 인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인수 절차 딜레이로 사실 미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본격 실적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트남 공장 봉쇄가 되었던 부분은 이미 정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 정상화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은 이렇다 치고 4분기 실적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3분기 실적 악화로 인해서 사실 주가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좋은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4분기 실적 예상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 전년 대비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7.56%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상승세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전역의 생산 설비를 갖춘 유일한 풍력타워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 크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유상증자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갔고요. 현금 흐름을 봤을 때는 3분기까지 마이너스 영업 활동으로 마이너스 금액이 좀 찍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단기 순손익에서는 좋은 모습을 가져갔지만 재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재고 부분이 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지 실제로 돈을 못 번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투자는 잘 하고 있고 재무활동으로는 유상증자로 인해서 플러스가 나고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이 회사 100%를 넘지 않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63%의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고 유보율은 4,500%를 가져갈 정도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재무 구조 안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적절한 투자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기존의 성장성도 사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가져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살펴봤을 때 PER, 올해 예상 영업이익으로 봤을 땐 34.7배, 그리고 내년엔 25.3배 정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풍력 업체들 평균은 PER이 53배인 걸 감안을 한다면 지금 가격에서 2배 이상 올라가더라도 사실 높은 가격대가 아닙니다. 그만큼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주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서 이 종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악재는 있었지만 오히려 이 악재를 떨쳐내고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4글자 검색하시고 어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차트 확인해 봐야 되겠죠? 3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3장 신재생 에너지의 힘. 자, 2장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단기적인 악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어떤 성장세가 꺾인 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차트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 작년부터 이 업체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풍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사실 올해부터는 박스권의 형태를 다시 한번 갖춰 나가고 있는데요. 그 박스권의 하단에 현재 주봉상으로 위치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등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한번 봤을 때 작년에 신재생 테마에 따라서 좋은 상승세를 가져갔고 바이든 당선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후로는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고 현재 라인에서 봤을 때는 이 481선 라인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일봉상으로도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박스 상단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하락했었던 이유는 바로 3분기 실적 부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4분기에 대한 기대감에 조금씩 추세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평선 61선을 돌파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1선까지 돌파 가능하다면 박스 상단까지는 단기에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서 이 종목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타이밍 들어오고 있는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도 주식 비기 총 3장에 걸쳐서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화면으로 요점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휴대폰을 들어 노란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옆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비기 네 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또 정리를 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사부님, 가시기 전에 오늘의 주식 비기 한 줄 평 좀 부탁드릴게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3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존재를 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되었고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대한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은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분명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고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